한국사 속의 사랑.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을 보여준 충수광비. 공원왕후. 고려시대 궁중 여인들 사이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전개된 시기는 원나라 복속 시대였는데, 이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던 쪽은 당근 원나라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란 끝까지 해봐야 아는 것으로 최종 승리는 항상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의 몫이기 때문인데, 충수광의 왕비 공원왕후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3년 만에 끝난 공원왕후의 호시절. 공원왕후 홍씨는 1298년생으로 홍규의 둘째 딸인데, 홍규는 그녀를 왕가에 시집 보내기 전에 이미 왕실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첫 딸이 충선왕의 후궁순화원비였고, 둘째 딸을 충수광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왕실과 겹사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원왕후가 충수광에게 시집간 것은 16살 때인 1313년 8월이었는데, 당시 그녀와 결혼한 충수광의 나이는 4살 많은 20살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충수광은 고려 말을 잘하지 못했는데, 충수광은 충선왕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원나라 여인 야속진이었습니다. 흔히 의비로 불리는 그녀는 충선왕과 결혼해 감과 만 두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만이 충수광이었습니다. 의비의 두 아들은 어린 시절을 대부분 원나라 연경에서 보냈기 때문에 고려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결혼 당시에 고려 말뿐 아니라 고려의 풍속도 낯설어 했습니다. 충수광은 왕위에 오를 당시에도 원나라에 있었는데, 그의 왕위 계승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충선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큰아들 감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그는 부왕 충선왕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선왕은 즉위 후 단 2개월을 제외한 제2기간 전부를 원나라 연경에서 보냈고, 이로 인해 고려 조정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정 중신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나라의 왕의 환국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몇몇 조신들이 세자 왕감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충렬왕과 부자 간의 세력 다툼 경험이 있던 충선왕은 1310년에 세자 왕감과 그 주변 인물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충수광은 냉혹한 정치적 결단의 희생자가 된 동복형 왕감을 대신해 얼떨결에 왕이 되었는데, 이후 고려에 와서 즉위식을 가졌고, 즉위 5개월 뒤에 공원왕후와 결혼했습니다. 어쩌다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충수광은 상왕인 충선왕이 건재한 상태라 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고, 충선왕은 조카인 왕고를 총애해 그를 세자로 세운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왕고는 지속적으로 왕위 찬탈 음모를 꾸며 충수광을 곤경에 빠뜨렸는데, 홍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왕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수광이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아들도 얻었으며 부부는 아주 사이가 좋았던 점이지만, 호시절은 불과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1316년 7월에 원나라 영왕 야선 천모가의 딸 복국 장공주 영년진 팔라가 고려 왕비가 되어 개경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영년진 팔라가 오면서 홍씨는 졸지의 후비로 밀려났고, 영년진 팔라가 홍씨를 심하게 질투해 그녀를 궁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의문사를 하는 영년진 팔라. 이후 홍씨는 궁 밖에서 생활했지만, 그렇다고 남편 충수광을 못 본 것은 아니었는데, 쫓겨난 후 종실 정한공의 집에 머물렀지만 충수광이 그녀를 잊지 못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충수광을 애처롭게 여긴 윤석, 손기 등의 신하들이 왕에게 거처를 정한공의 집으로 옮길 것을 권고해 충수광은 정한공의 사저로 거처를 옮겼고, 홍씨는 그 이웃집에 머무르며 충수광을 만났습니다. 홍씨에 대한 충수광의 사랑은 급증했는데, 기회가 나면 영년진 팔라의 눈을 피해 홍씨와 함께 나들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치챈 영년진 팔라는 홍씨를 무척 미워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홍씨를 괴롭혔고, 심지어 충수광이 홍씨에게 가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른 1319년 9월, 영년진 팔라가 갑자기 죽었는데, 당시 고려는 제주도에서 밀란이 일어나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충수광은 정사는 뒷전이고 사냥과 주색을 즐기고 있었고, 미행을 나갔다가 백성들을 만나면 그들을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년진 팔라의 부고가 전해지자 원나라 중서성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사 이상지를 개경으로 보내 수사하게 했고, 이상지는 영년진 팔라의 궁녀와 요리사 한만복을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한만복은 신문을 당하자 1318년 8월에 왕이 연경궁에서 덕비 홍씨와 노는 것을 목격한 공주가 질투하다 왕에게 얻어맞아 코피가 난 일과 다음 달에 다시 유련사에서 왕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일을 실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상진은 호라적 출신 궁녀 한 명과 한만복을 원나라로 압송했고 다급해진 충수광은 백원왕, 박효수 등을 통해 한만복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항변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계속되는 충수광의 순환. 영년진 팔라 사망 사건 이후 충수광은 원황실로부터 완전히 신임을 잃은 가운데 1320년 원에서는 영종이 새롭게 즉위했습니다. 충수광을 위협하던 왕고는 충선왕이 갖고 있던 심양왕 자리를 이어받은 뒤 영종의 신임까지 등에 업고 충수광을 강하게 비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가 고려 왕실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던 심양의 지배권을 고려 왕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심양왕으로 충선왕이 시초였습니다. 당시 충선왕은 고려로 돌아가라는 영종의 명령을 듣지 않다 유배된 상태였고 충수광은 밤마다 연회를 열고 술에 절어 살았으며 기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줘서 국고가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국고가 바닥났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내서사인 안균을 경상도에 파견, 돈을 거두게 해 향락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신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왕은 불만 섞인 상소를 하는 대신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해 조정이 파탄날 지경이었습니다. 충수광의 이 같은 행패는 왕고를 통하여 원황실에 보고되었고 그 와중에 백은구 사건이 발생해 1321년 3월 원나라의 입조 명령을 받아 충수광은 왕유에게 서무를 대리하게 하고 연경으로 떠났습니다. 백은구는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수행하던 자로 벼슬은 사복정이었는데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능해 심왕부의 사무를 주관했지만 어느 날 이를 팽개치고 고려로 도망해버렸습니다. 심왕부 재산을 관리하던 백은구가 고려로 도망쳤다는 소리를 들은 왕고는 이 일을 영종에게 보고했고 영종은 사람을 고려로 보내 백은구를 호경으로 잡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충수광에게는 이 일에 협조해 줄 것을 통고했으나 고려 조정에서 백은구를 쉽사리 잡아들이지 못하자 왕고는 충수광이 협조 조서를 찢어버렸다고 영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영종은 1321년 3월 충수광의 옥새를 회수하고 호경으로 호송토록 하고 한림대제 사적을 파견하여 고려 백관들을 신문해 진상을 캐게 했습니다. 이때 왕고는 자신의 신복 박구를 고려 조정에 파견해 재상들에게 편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충수광이 주색잡기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 영종의 조서조차 무시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려에 도착한 사적은 식목도감 녹사 이유남 등을 국문하고 조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판명된 안규와 서윤공을 함께 체포해 연경으로 압송했습니다. 연경에 압송된 이유남, 안규, 서윤공 등은 심한 고문을 받고도 충수광이 조서를 찢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충수광이 자기 변명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충수광이 왕위를 박탈당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자 왕고가 국왕의 권한을 대신했는데 그는 조정에 사람을 파견해 충수광의 측근인 환윤전, 김성만, 이공, 강려 등에게 장형을 가하고 유배보냈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사만 등이 중심이 되어 충수광의 복위를 건의하는 서신을 원나라 중서성에 보냈으나 왕고 세력의 방해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고는 10여 명의 수하를 고려 조정에 보내 충수광이 폐위되고 왕고가 이미 국왕에 올랐다고 말하게 하였고 조신들을 모아 폐위된 충수광의 그릇된 행동을 일일이 기록해 원황실에 올리라고 강압했습니다. 이에 권한공 등의 왕고파가 백관들을 자원사에 모아놓고 충수광을 비토하는 글을 작성해 서명을 받았지만 윤선좌, 민종유, 김윤 등이 강력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한공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최하중 등과 의논해 왕고의 명령으로 경사만, 김인윤, 김지경 등 중신들을 관하에 가두고 다시 충수광 폐위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충수광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어를 작성해 일부 중신들의 명을 받아 마침내 원나라 중서성과 한림원에 제출했으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고파는 유청신, 오점 등이 중심이 되어 고려의 국호를 폐하고 원나라에서 직접 고려국을 통치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이 또한 원황실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어 충수광이 거의 폐위 직전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도 행운이 찾아들었는데 충선왕을 귀양 보내고 충숙왕을 불러들였던 영종이 죽고 태정제가 즉위한 것입니다. 덕분에 충선왕이 먼저 풀려나고 1324년 2월에 충숙왕도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죽어버리는 또 한 명의 원나라 공주. 충숙왕은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고가 여전히 왕위를 노리고 있어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원나라 황실의 지원이 너무도 절실했던 그는 지원을 얻어낼 우일한 방법으로 원나라 황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충숙왕과 결혼한 원나라 황녀는 조국 장공주 금동으로 그녀는 원나라 순종의 아들 위왕 아무까의 딸인데 1324년 시집올 당시 17세로 이때 충숙왕이 31세였으니 14세 어린 신부였습니다. 어쨌든 충숙왕은 금동을 방패막이로 삼아 고려로 돌아왔는데 물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부인 홍씨였지만 조국 장공주가 고려 왕비로 오자 홍씨의 앞날은 암울했습니다. 충숙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동에게 정성을 쏟아야 할 처지였고 홍씨는 자연히 찬밥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국 장공주 금동은 고려에 오자마자 임신했고 1325년 10월에 아들 용산원자를 낳은 덕분에 충숙왕의 입지는 한층 강화되는 듯했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부마에다 황실의 손자까지 얻었으니 이제 쫓겨날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18세 어린 나이로 아들을 낳은 조국 장공주가 산육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조국 장공주의 죽음은 홍씨에게도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는데 충숙왕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었고 홍씨의 앞날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충숙왕의 입지가 약해진 틈을 타 완고의 왕위 찬탈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완고는 태정제의 신임을 얻은 후 태정제가 진상 파악을 위해 평장 정사 매려와 쌓인 역특 미실 불화를 고려해 보낼 때 박중인, 조유, 조운경, 고자영 등 자신의 측근을 딸려 보냈습니다. 당시 완고파인 유청신과 오점이 원나라 중서성에 가서 충숙왕은 눈멀고 귀먹은 벙어리라 친히 정사를 돌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충숙왕은 공언왕 후 소생인 왕자정을 세자로 책봉해 원에 입족해 했습니다. 이에 태정제는 매려에게 유청신과 오점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충숙왕이 완고가 가지고 있던 고려 세자의 인장을 가져간 이유를 캐내게 했습니다. 충숙왕을 접한 매려는 충숙왕이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을 파악하자 곧 유청신과 오점 등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완고가 식량왕직에 있기 때문에 고려 세자를 겸할 수 없다는 충숙왕의 설명을 듣고 모든 것이 완고파의 무고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지가 강화된 충숙왕은 완고의 도당인 조씨 김온, 권하, 전등 등을 귀양 보내는 등 왕권 회복에 박차를 가했으나 몸이 약해져 1330년 2월 세자 정에게 선의하고 상왕으로 물러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내쫓겨 낙향을 하는 충숙왕. 충숙왕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 왕위에 오른 세자정은 곧 공원왕 후 홍씨의 장남 충의왕으로 이때 충의왕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충의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홍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충숙왕은 조국 장공주가 임신 중일 때 몰래 홍씨 처소를 찾았고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되던 1330년 5월에 출산했는데 아이는 아들로 충의왕을 낳은 지 무려 15년이 지난 뒤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기라고 했는데 그가 훗날의 공민왕으로 충숙왕은 아들이 태어난 것을 확인한 후에 원나라 연경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결혼이 필요했는데 부왕 충선왕도 이미 죽고 없었고 어렵게 왕비로 삼아 데려온 조국 장공주도 죽어 원나라 황실과 그를 이어줄 끈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충숙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실의 여자와 다시 결혼해야만 했는데 그것만이 자신과 아들의 왕위도 지키고 목숨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듯 절박한 심정으로 충숙왕이 떠나자 왕권은 충의왕의 차지가 되었지만 충의왕은 한마디로 개망난이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격마저 포악해 정사를 뒷전으로 미루고 향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즉위 후 6일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즐기는가 하면 날마다 내시들과 씨름을 하며 놀았는데 국가의 중책은 대전 주주 등에게 일임해 관료들의 권력 남용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이유로 사관들을 몹시 실어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홍씨는 충혜왕을 불러 국정을 돌볼 것을 강권했지만 충혜왕은 모후 홍씨를 배척했는데 간신들의 말만 듣고 홍씨를 고향 남양으로 추방해버려 홍씨는 충혜왕을 만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개망난이 아들. 충혜왕의 패정이 2년 동안이나 지속되자 원황실은 충혜왕을 연경으로 소환해 근신 명령을 내리고 충수광을 복위시켰습니다. 이때 충수광은 연경에서 백안울도 경화공주와 결혼한 상태로 충수광은 그녀를 대동하고 1334년에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충수광은 개경에 도착하자 곧 남양에 머물고 있던 홍씨를 개경으로 불러들였는데 비록 새 왕비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의 조강지처는 홍씨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백안울도는 이전의 원나라 공주들처럼 홍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덕분에 홍씨는 비교적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남편 충수광이 시름시름 앓더니 고려에 돌아와 생활한 지 5년 만인 1339년 46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충혜왕은 고려에 돌아와 있었는데 원황실은 갖은 수단으로 충혜왕의 행실을 고쳐보려 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연경으로 소환한 지 3년 만인 1336년에 고려로 돌려보냈습니다. 충수광은 죽음을 앞두고 왕위를 충혜왕에게 계승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충수광은 아들 충혜왕을 날건달이라고 부르며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충혜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었는데 원나라 승상배가는 충혜왕이 제왕감이 아니라며 고려 왕위를 신명왕 왕고에게 줘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원황실은 충혜왕에게 책봉문을 보내지 않았지만 충혜왕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닥치는 대로 음탕한 짓을 일삼기 시작했는데 1339년 5월에는 부왕의 후비인 수비권씨를 강간했고 8월에는 역시 부왕의 후비인 숙공휘령공주를 강간했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한 왕은 연회가 끝나자 술에 취한 척하고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숙공휘령공주의 침실을 덮쳤는데 공주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수하들이 양팔과 다리를 잡게 한 다음 입을 틀어막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권씨 역시 그런 방법으로 강간했는데 이후 숙공휘령공주는 수치심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 원황실의 충혜왕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나라로 떠날 요량으로 수하를 시켜 말을 사들이게 했는데 이를 눈치챈 충혜왕이 말시장을 열지 못하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원황실에 알려져 충혜왕 폐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수비권씨는 강간당한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이듬해 죽었는데 자살한 듯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서모까지도 서슴없이 강간하던 충혜왕이었기에 일반 민가의 아녀자에 대한 강간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내시 유성의 처인씨가 아름답다고 해서 수하 구천우와 강인충을 데리고 유성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내를 겁탈했으며 자신의 장인 홍탁에 우쳐 황씨와도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충혜왕은 항상 정력이 강해지는 열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가지는 여인들은 임질에 걸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홍탁에 우쳐 황씨도 임질에 걸렸는데 충혜왕은 승려 복산을 시켜 그녀의 임질을 치료하게 했다고 합니다. 충혜왕이 이런 폐륜 행위를 벌이고 있을 때는 아직 원나라로부터 그의 복위가 승인된 시기도 아니었는데도 자중은커녕 매일같이 여인들과 어울려 난잡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충수광이 어느 선비 가문의 며느리로 있던 남씨라는 여인을 강간하고 노영서라는 신복에게 주었는데 충혜왕 역시 그녀를 강간하고 노영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같은 충혜왕의 폐륜 행위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의주와 정주 고을 사람들은 나라가 소란하다며 짐을 꾸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나라 조정은 그해 11월에 중서성 단사관 두린과 직성사인 구통을 개경에 파견하여 충혜왕에게 국세를 내려 복위를 인정했습니다. 두린 일행은 개경에 당도하자 숙공휘령 공주를 찾아 원나라 왕이 보낸 술을 건넸는데 이때 공주는 은밀히 충혜왕이 자신을 강간한 일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두린 일행은 수하들을 시켜 충혜왕을 비롯해 홍빈, 한천모가 불화, 조은경, 황겸, 백문거, 왕백, 주주, 조영의, 이한 한승, 장거제, 배성경 등을 포박해 연경으로 압송했습니다.
충혜왕이 원나라로 압송되자 정권은 숙공휘령 공주에게 넘어갔는데 그녀는 충혜왕이 자신을 강간하도록 방조한 찬성사 정천기를 정동성에 가두고 정동성의 관리들을 대폭 교체했습니다. 한편 원나라로 압송된 충혜왕은 1340년 3월에 형부에 갇혔고 이때 김인, 김윤, 한종유, 홍빈, 이몽각, 이염, 노영서, 안천길, 손수경, 윤원우, 남궁신 등의 패신들도 함께 갇혀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충혜왕은 탈탈대부의 도움으로 그해 3월에 풀려나 4월에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후에도 충혜왕은 이전과 다름없이 음행을 일삼으며 정사를 어지럽혔습니다. 1341년에는 왕이 예천군 권한궁에 둘째 처 강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호군 박이라적을 시켜 궁으로 데려오게 했는데 이라적이 데려오던 중에 그녀와 먼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직접 두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또 그해 11월에는 내시 전자이의 집에 갔다 그의 처 이씨를 강간했으며 그 며칠 뒤에는 자기가 때려 죽인 박이라적의 처를 찾아가 강간했습니다. 이외에도 충혜왕은 이문보의 시비와 간음했으며 재상배전이 원나라 사신으로 가고 없는 사이에 배전의 처와 그의 동생 금호의 처를 강간했습니다. 또 만우전찬 이포공의 처를 강간하고 귀양 보냈는데 이렇게 되자거리에 불량배 3명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는 주부 공보의 처를 강간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강간 사건만 살펴봐도 이와 같은데 기록되지 않은 일을 합한다면 충혜왕의 음행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충혜왕의 행동은 단순히 이처럼 음탕한 행위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매일 연회를 열고 사냥과 수바퀴를 즐기는가 하면 민가의 재물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강제부역에 동원하는 바람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1343년 3월의 어느 날 밤에는 민천사 누각에 올라 비둘기를 잡으려다 횃불이 옮겨붙어 누각을 태운 일이 있었고 다음 날에는 연회장을 만들기 위해 민가 100여 채를 철거하고 토지와 재산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해 4월에는 개경 사람들 사이에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기를 왕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 새로 짓는 대궐의 주춧돌 밑에 파묻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집집마다 놀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도망치는 자가 있었으며 못된 소년들이 이 틈을 타서 마음대로 강탈하고 절취했습니다. 이 기록에서처럼 충혜왕은 새 궁궐을 짓기로 하고 백성들을 강제부역에 동원해 민생을 어지럽혔는데 직접 공사장 담장에 올라가 감독했으며 궁궐이 준공되자 각 도에서 치를 걷어들여 단청을 했습니다. 충혜왕의 학정이 계속되자 이를 참지 못한 현효도가 왕에게 독약을 먹이려다 실패해 사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왕후의 오빠 기철 등은 원나라 조정에 고해 충혜왕의 패정이 극에 달했다며 그를 폐위시킬 것을 건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충혜왕은 1343년 10월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신축한 신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궁 생활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했는데 충혜왕의 악행을 보고받은 원나라 조정은 협의 끝에 그를 소환하기로 하고 대경타적과 낭중별실가 등 6명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제사할 것과 대사령을 반포하라는 원나라 순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는 핑계를 댔고 충혜왕은 그들을 마중하기 위해 정동성으로 갔습니다. 왕이 나타나자 타적이 발로 왕을 걷어차 포박해 원으로 압송했는데 왕과 함께 있던 백관들은 대부분 도주했고 호위하던 좌우사 낭장 등은 창에 맞았으며 지평 노준경과 용사 2명이 피살되었습니다. 타적이 왕을 포박해 말에 태워 원나라로 달려가자 충혜왕은 천천히 갈 것을 요구했지만 타적은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그를 급히 압송했다고 합니다. 충혜왕이 압송된 뒤 기철, 홍빈, 채야중 등이 정사를 처결하며 은천 옹주를 비롯한 충혜왕의 애첩과 궁인 126명을 궁궐에서 추방했습니다. 이때 원으로 압송된 충혜왕은 원나라 조정의 결정에 따라 계양현으로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의 유배에 앞서 내려진 순제의 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 왕정은 남의 윗사람으로서 백성들의 고혈을 긁어먹은 것이 너무 심하였으니 비록 그대의 피를 온 천하의 개에게 먹인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아 계양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니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계양은 연경에서 2만 리쯤 떨어진 곳으로 충혜왕은 이곳을 향해 가던 중 악양현에서 1344년 정월 30세를 일기로 죽었는데 독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지자 백성 중에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기뻐서 날뛰며
다시 갱생할 날이 왔다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공교롭게도 고려 왕권을 행사하고 있던 숙궁휘령 공주도 죽었습니다. 왕권을 두고 다투는 며느리들. 홍씨는 아들 충혜왕의 온갖 만행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나날을 보냈고, 충혜왕이 죽자 이번에는 충혜왕의 아들이자 그녀의 손자인 충무광이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344년 2월 고려 출신 원나라 환관 고룡보가 8살 먹은 세자흔을 안고 원나라 순제를 찾아갔더니 순제가 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비를 본받으려 하느냐? 어미를 본받으려 하느냐? 이에 흔히 어미를 본받으려 한다고 말하자 순제는 영특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교지를 내려 그를 고려 제29대 왕으로 책봉했습니다. 어린 충무광이 즉위하자 모후 덕령공주가 섭정이 되어 왕권을 행사했는데, 덕령공주는 원나라 진서 무정왕 초팔의 딸이며 이름은 영력진반이었습니다. 1330년에 충혜왕과 결혼했으며 충혜왕의 폐륜행각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충무광이 왕위에 올라 섭정이 되면서 권력욕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섭정 생활은 오래가지는 못했는데, 아들 충무광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상에 누웠고 즉위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12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충무광이 죽은 뒤에는 충혜왕의 후궁 희비윤 씨의 아들 충정왕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희비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왕권은 여전히 덕령공주가 행사했습니다. 이에 충정왕의 친모 희비는 불만이 많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세력 다툼이 전개되었는데, 덕령공주는 정동행성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희비윤 씨는 왕과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쳤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세력 다툼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왜구가 기승을 부렸는데, 1350년 2월에 고성 중말 거제 등지에 나타나 노략질을 일삼자 조정은 학부천호 최선과 도령 양관 등에게 군사를 주어 왜구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왜구의 침입이 더욱 잦아져 3월에는 연성군 이권을 경상, 전라도 도지의사로, 첨이참리 유탁을 전라 양광도 도순문사로 보내서 왜구를 막게 했습니다. 이에 왜구들은 4월에 순천부에 침입해 남원, 구례, 영광, 장흥 등지에 있는 운수선을 약탈하는 등 민심을 흉흉하게 했습니다. 또 6월에는 외선 20척이 합포에 침입해 그곳의 병영 및 고성, 회원 등의 민가에 불을 지르고 약탈했습니다. 왜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월에는 동래군을 침입했고, 이듬해 8월에는 13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자연도와 삼목도에 침입해 인가를 불사르고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려 조정은 속수무책이었는데 관리들은 출전 명령을 내려도 듣지 않고 오히려 왜구를 피해 피난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국이 왜구로 인해 뒤숭숭한 가운데 원나라 순제는 고려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강릉대군 왕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충정왕은 강화도에 유배되고 왕기는 1351년 10월에 원의 책봉을 받아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국민왕인데 유배된 충정왕은 몇 개월을 그곳에서 지내다 이듬해 3월 국민왕에 의해 15세의 나이로 독살되었습니다. 만년 30년을 태우로 사는 공원왕후. 공민왕은 공원왕후 홍씨의 둘째 아들로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때부터 홍씨를 대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왕의 본처였지만 제대로 왕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녀는 둘째 아들 덕에 마침내 태후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공민왕은 왕위에 오를 당시 22세의 청년이었고 홍씨는 53세였는데 그녀는 갖은 고초를 겪으며 둘째 아들 공민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12세가 되었을 때 원황실의 입조 요구에 따라 연경으로 보냈는데, 이후 공민왕이 줄곧 연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이 청년으로 자라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1348년에 충무광이 죽었을 때 고려 조정에선 당시 강릉대군이던 공민왕을 즉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황실은 어린 충정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충정왕이 나이가 어려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다 왜구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자 원황제 순제는 충정왕을 폐하고 공민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민왕과 모후홍씨는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공민왕은 빠른 개혁을 추진해 원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홍씨는 급진 개혁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사건건 아들과 대립했습니다. 공민왕이 고려에 돌아온 것은 1351년 12월이었고 2달 뒤인 이듬해 2월부터 그는
전격적으로 개혁 작업에 돌입해 2월 초하루에는 무신 정권의 최이가 설치해 인사행정을 맡아오던 정방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개혁 교서를 발표해 토지와 노비에 관한 재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는데 1366년에는 신돈의 주도로 전민변 정도감을 설치해 귀족들이 불법으로 겸병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모후웅씨는 공민왕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에 반대하고 공민왕에게 누차에 걸쳐 신돈과 어울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돈은 그녀와 대립했고 신돈을 통해 개혁을 이루고자 하던 공민왕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녀는 또 공민왕이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신하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여 공민왕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371년 공민왕이 신돈 일파를 제거할 때 유탁을 그의 도당으로 간주하고 죽이려 하자 홍씨가 유탁을 놓아주라고 요청하는데 공민왕은 홍씨가 보낸 하인을 하옥하고 한동안 홍씨에 대한 문안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1372년에 홍씨가 병이 들자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순경왕 태우라는 존호를 올리고 화해하려 했으며 홍씨가 머물던 거처를 문예부에서 순경부로 개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공민왕이 아들 우를 세자로 삼으려 하자 모자 간의 갈등은 증폭됐는데 홍씨는 우가 신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세자로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공민왕이 벌이던 궁궐 확장 공사도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는데 공민왕은 궁궐을 확충해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했으나 홍씨는 제왕으로서 할 바가 아니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공민왕과 모후홍씨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1374년 9월 공민왕이 피살되었는데 홍씨는 종실에서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 왕위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 이인임 등이 백관들을 앞세워 우를 왕으로 세우는 바람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우왕과도 자주 마찰을 일으키다가 1380년 정월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복속 시대에 무려 3명의 공주에게 연달아 본처의 자리를 빼앗기며 산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두운 시대의 무거운 운명을 극복하고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고려 여인의 절개와 자존심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남았고 마침내 왕후의 자리를 되찾았고 태후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을 보여준 충수광비 공원왕후였습니다.